이번 주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재점화가 되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조 씨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진 일이 있었고요. 또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가 여러 가지 지금 좀 곤란한 이제 본인 입장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갔을 때 이제 김동연 지사는 좀 분명하게 감사가 이 법인카드 관련 감사가 자신의 임기가 아니라 지난해 진행된 것인데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에 의뢰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사가 마치 김동연 지사가 수사 의뢰한 것처럼 나서 굉장히 바쁘게 좀 맞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경기도청 대변인실인가요? 거기서 여러 차례 해명 그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팩트와 다른 보도가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 자체는 저도 지난 대선에 이제 선대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 법카 문제가 선거 직전에 터졌고, 그러면서 저기 이제 부인 김혜경 씨하고 이재명 후보도 대국민 사과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일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지겠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대행 체제였지만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한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일부 매체에서 김동연 지사 이거를 본인이 수사를 의뢰한 거로, 그 다음에 주어가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나 쭉 살펴보니까 그 공익제보자라고 하죠. 조 씨 위에 있던 배모 사무관 이분이 사용한 사적 유용이 60몇 건수 한 100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주어가 이제 김혜경 씨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라고 언급을 전혀 안 했는데 네, 그냥 맥락상 누군가 듣기에는 이제 김혜경 씨를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이제 소화가 됐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건 배모 씨가 사용한 거를 우리가 파악한 거다. 이렇게 정정하는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우리 열성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의심을 하거나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물론 우리 당의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우리 자산이죠. 근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이 흔들린다면 김동연 지사는 그 친정이라 할까요? 이 큰 배가 본인의 배가 흔들려가지고 본인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이 대표나 당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한 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몇 월이었죠? 6월이었나요? 제가 그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기도에 갔었어요. 근데 도청에서 하지 않고 경기도 의회 지하 1층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의외했거든요. 왜 여기서 하고 있지? 했더니 그때 이제 김동연 지사 오셔가지고 정말 그 점잖은 분이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셔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이 나라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검주주의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검찰의 검주주의. 여기까지는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그때 출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검찰이 와가지고.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된다는 건 인식은 똑같다. 그런 분이 지금 뭐 대표나 민주당을 흠집난이를 하겠습니까? 김혜연 씨 법과 사용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시고 그 얘기하세요. 지금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물음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거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서서 한민수 대변인이 길게 해명을 해주셨지만은 할 말이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버튼이 눌린 거거든요. 이게 왜 버튼이 눌렸냐면 그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상위 호환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 구도에서 가장 그 두려운 사람이 저는 김동연 지사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 및 가족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랑 현저한 차이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뭐 이재명 대표 때 시작했던, 이재명 지사 때 시작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들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보기에도 되게 잘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공격한 그 포인트에 민주당 구성원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버튼이 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재명보다 강력한 상대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김동연 지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발언. 국감에서 질의한 거에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 뭐 미리 던졌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오히려 아니, 근데-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친명 그래. 강성 지지층에서 엄청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버튼 눌린 확인한 거예요. 거죠. 예, 버튼 그걸 눌린 확인한 거예요. 거죠.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거를 정부적으로 막 붙어보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잽을 날리거나 간본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로 만약 다음 대선을 칠 수 없다면 어쨌든 가장 우선으로 꼽히는 호감형 지도자나 대표자가 김동연 지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친명 개선은 엄청 신경 쓰일 겁니다. 그렇죠. 두 분이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서로가 같이 있는 게 당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대선 주자들 잠룡이라 할 수 있는 분들 국민들 지지받는 분들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두 개의 점에서 태양은 뜰 수 근데 없습니다. 보완제라고 하셨는데 대권 주자로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그럼요. 수도 있잖아요. 당내 경선이라는 제도가 있고 다 그런 건데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선을 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선택지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로워지고 지금 교만해졌어.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